자, 이렇게 좋은 행사를 이렇게 열어주신 국토교통부 그리고 관련된 VIP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코로나만 아니면은 정말 이게 너무나 성대하게 열려야 되는데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의 열기가 이 스마트 건설 안전대전이 더 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더들 열심히 참여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탁받은 거는 건설과 안전인데 이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다들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떻게가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의 건설 환경공학과 있는데요. 자, 건설은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피라미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는 건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저 피라미드가 뭐 쿠푸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약 BC 4000년경이잖아요. 4000년, 4500년. 그럼 지금부터 약 6000년, 6500년 전이죠. 그 당시 저 피라미드 돌이 한 7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30톤 되는 돌을 가지고 자, 저와 같이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실 때 저때 일어났던 건설 안전 사고나 지금 일어나는 건설 안전 사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보게 되면은 추락 사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건설 중장비들과 이 부딪히는 사고, 그죠? 뭐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6000년 전에 건설 안전 사고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이건 좀 뭘 우리한테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 건설의 역사가 이와 같이 유구한 인류 문명과 함께 같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앞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이게 이제 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보다 더 앞서 수메르 문명에 대한 그 벽화들인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우주 비행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야 할 미래 문명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거쳐서 우주 문명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수메르 문명은 그 태양 우주계에서 12번째 행성인 누비루에서 온 하늘에서 온 자들의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점점 발전하잖아요. 50년, 100년 발전해 나가는데 이 수메르 문명은 처음부터 발전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저도 놀란 게요. 뭐 전동 킥보드 같은 이런 스웨 같은 자, 저런 장비들이 5000년 전에 있었다. 그리고 마차가 있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마차가 있었고요. 직조를 해서 염색을 했던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벽화에서 보다시피 우주 비행선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주장하는 2년 후에는 당연히 우주 여행을 하지만은 2030년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화성에 우주도시 8만 명의 우주도시를 만들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건설은 인류 문명을 선도하거든요. 자, 이런 시대는 바뀌는데 건설 안전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피라미드에 걸렸던 추락사고라든가 접촉사고가 지금도 일어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 건설을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뭐 사물 인터넷이다, BIM이다, 뭐 로봇이다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다 현장 관리를 한다고 돼 있고 여기 오늘 그 전시해둔 회사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게 되면은 BIM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로 건설 쪽에서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IM은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데이터 관리잖아요. BIM이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건설 관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BIM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거냐는 거죠. 아까 피라미드에서 보았던 건설 안전의 그 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많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다고 돼 있고, 여기 뭐 3D 프린터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초연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초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설을 하고 있는 대상을 지능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회사들의 이 제품을 보게 되면은 건설과 안전에 있어서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가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방법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이 주체가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앞으로 보셨다시피 이렇게 변해요. 보셨다시피 드론부터 로봇부터 인공지능 지금 다 들어오는데 건설의 대상 주체가 지능화로 변하지 않고 하는 방법만 변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 건설환경공학 쪽에서 건설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언론을 보니까 며칠 전에 여의도에서 프라잉 택시, 드론 택시, 그러니까 K 드론이라고 났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K 드론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택시가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5분에 날아간다고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뭐 상용화가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드론 산업에 국방 분야는 미국이 최고지만은 민간 부분에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DJI 이 항에서 전 세계 드론 시장의 90%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K 드론이라고 해서 했을 때 만약에 이 드론 자체가, 물론 저 드론이 중국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왜 K 드론이란 말을 써요? 우리 기술이 뭐냐는 거죠.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택시는 당연히 미래 핵심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럼 날아다니는 택시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뭐냐? 바로 상온 초전도 기술이거든요. 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날아다니는 택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참 안타깝고요. 저쪽 뭐 콘크리트 미장 로봇이라든가 뭐 3D 프린팅 비전형 건축, 오늘 여기 뭐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데 건설의 주체 엔지니어들이 제가 보니까 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기후 변화다. 기후 변화하고 환경이 역습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결국은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생태계 변화인데 생태계 변화에서 눈에 보이는 생태계 변화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 변화, 그게 바이러스잖아요. 여기 메뚜기 떼가 올해 난리쳤잖아요. 아프리카, 중동, 중국.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목포 지방에 올해 여름에 메뚜기 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눈에 띄는 생태계 변화는 보는데 눈에 띄지 않은 바이러스 생태계 변화는 우리가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불행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뭐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6,100만이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전 세계에 지금 보니까 뭐 사망자나 약 15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보실 때 의학계에서 백신이다 뭐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행하게도 mRNA 계통이에요.
RNA 계통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두 줄로 돼 있는 건 DNA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줄짜리예요. 한 줄로 되다 보니까 유전자 염기설 GCAT가요. 예측할 수 없게끔 붙어버려요.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건데 저 백신 가지고 한다? 근데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변신을 해가지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년도 역시 저는 좀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건설 안전이 코로나 시대, 대표적으로 코로나니까 언 컨택트 시대다, 그죠? 비대면 시대다 또는 무인 시대가 대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가 대표적으로 계속 간다고 할 때 건설과 안전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통도 막히고 도시 자체가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걱정하는 게 푸드, 음식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촌에 일하시는 외국에서 오는 값싼 노동력이 못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장 식량 위기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내년에 이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신경 쓸 게 코로나다, 경제다, 인종 간의 평등이다, 기후변화. 이 네 단어가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코로나가 핵심인데 이때 건설과 안전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가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미국의 맥킨지에서 이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미국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건설 분야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빨리 더 강하게 발전할 것이냐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결론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우리가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물류체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의 방법이 디지털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건설 대상이 디지털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한 이슈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당분간 장기간 간다고 봤을 때 제가 봐선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도 이럴 것 같고요. 혹시 해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메르스 이후에 지금 3년 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생겼잖아요. 이 주기가 2, 3년 주기로 진짜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들이 또 나타나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이쪽 분야 좀 연구하다 보니까 다행히 지금 사망자는 15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17세기라든가 12세기 때 흑사병이 돌아왔을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수억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대가 또 온다고 했을 때 우리 건설과 안전, 이 문명 이걸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사회적 대응 방법에 있어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그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은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좋은 백신을 개발하겠지만은 조금 RNA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믿을 만한 백신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거리 띄우기 하는 게 사회적 백신입니다. 사회적 백신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백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의학적 백신보다 저는 더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생태 백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거 왜 발생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다음 감염병은 예측돼. 지금 인공지능의 장점이 뭐예요?
인공지능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 예측, 의사결정. 자, 예측, 의사결정해서 다음 감염병을 예측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나 메르스다 얘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저는 생태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발생한 이유가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태 백신을 알아야 되고요. 디지털 백신이 있어야 되고 소셜 백신. 디지털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비대면 그리고 무인 기술을 가지고 사회 인프라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회 인프라는 뭐예요? 그게 건설이잖아요. 자, 사회 인프라를 건설할 때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과 무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코로나 감염을 더 예방, 예측, 대응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의 방향이 주체가 돼야지 대상을 해야 되는데 건설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도시 인프라를 좀 구축하자. 검역 방역에 이게 이제 계속 이 코로나가 지속된다면요.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특허를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드론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센싱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비대면 시대 제가 말씀드린 건설의 대상 구조물을 갖다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바꿀까 할 때 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게 무인 상점이거든요. 자, 비대면의 무인 하니까 이게 상점이 변했잖아요. 상점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건설 구조물은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건설 구조물을 무인 상점처럼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단 소재가 조금 변해줘야 돼요. 소재가 은나노가 들어간다든가 자동 살균이 된다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광촉매에 의해서 살균 기능을 갖게끔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게 지금 여기서도 환풍이 되는데 환풍 시스템 자체에 어떻게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화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간다 말씀드린 건설 구조물 자체를 비대면 무인 시대에 어떻게 바꿀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4차 산업혁명 강의, 특강 또는 여러분들 전문가예요.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뭘 만들어 봐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이런 건물, 4차 산업 해보라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정책,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모든 지금 정부 부서에서 4차 산업혁명 강의는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해보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단 한 가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인 자율 자동차예요. 무인 자율 자동차가 센서 기반에 다 센싱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목적지만 정해주면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 지가 알아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공장이 스마트 건물이 어떤 그 발주처 또는 주인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가느냐잖아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센서입니다. 센서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게더링하고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줘서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때 바로 로봇 기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로봇 기술이 들어와서 얘가 자동차처럼 지가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종이건 부산이건 지금 보셨다시피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국토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인공지능 로봇이 왔다 갔다 한다. 자율주행차가 들어갔다 한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 인천공항에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최근에 2년 동안에. 자, 인천공항 가보니까 이상한 깡통 로봇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깡통 로봇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종시나 부산시나 정말 4차 산업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그 안에 사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일자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스마트시티 개념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이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이제 확 바뀌죠. 교통 인프라가 지금 보셨다시피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사업적인 면에서 하는 거고, 정말 지구 온난화라든가 기상 이변을 생각한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거든요. 일단 이제 그건 둘째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하이퍼루프라든가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라, 이게 당연히 이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자, 프라잉카가 있다, 드론이 있다, 하이퍼루프가 있다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에요. 자, 고속도로가, 자, 철도가, 항만이나 이게 어떻게 4차 산업혁명으로 무인 자율 자동차처럼 스마트하게 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라는 단어 앞에다가 단어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토노머스. 자, 무인 자율 자동차가 이름이 뭐예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비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에 뭐가 되려면은 지가 오토노머스 해야 되고요. 스마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발 3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럼 오토노머스하게 되려면 대상을 무인 자율 자동차 또는 로봇처럼 지가 스스로 판단하게끔 센서 기반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저는 센서 특화만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자,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건설이다라는 거 보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미래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중국이라든가 지금 두바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부천, 서울, 부산, 해운대, 제주에서요.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자, 스마트 시티 건설은 우리 건설한 게 우리가 주인공인데 블록체인 스마트 시티 다 하는데 여러분들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유통, 페이먼트, 이것만 하는, 도시에서 유통하고 페이먼트가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시설물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건설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넣을 거냐는 거죠. 시간상 제가 뭐 나중에 저한테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그 방법론을 다 제가 설명을 추후에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5차 산업혁명도 오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로봇과 무인 자율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건설, 드론 들어오면서요. 건설 안전의 방법과 사고 내용이 바뀌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IT 쪽에 해킹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이메일이라든가 이걸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해킹을 통해서 구조물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화재를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과 안전에 여러 가지가 변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건설 로봇이라든가 3D 프린팅이, 제가 봤을 때 3D 프린팅 같은 것도 뭐 지금 우리 건기원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내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분야에서도 이제 건설 사고와 안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오토노머스 쪽에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오토노머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센서고요. 센서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는 11개. 가장 중요한 건 지능화입니다. 센서 자체가 지능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센서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IT 쪽에서 유비쿼터스 센서에서 언제 어디서나 센싱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자파는 물 속에서 안 되잖아요. 땅 속에서 안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다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제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침대야 이게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이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침대야 조명 좀 꽂으면 침대가 조명을 끄거든요. 그러니까 침대를 교량이라 생각하시고 터널이라 생각하시고 건물이라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서 건설 구조물 대상이 진흥화됐을 때 교량이건 뭐고 지가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오토노머스 스마트 브리지, 오토노머스 스마트 건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거든요, 저게. 왜? 침대도 이미 되고 있고 냉장고도 되고 이미 제품화 되고 있잖아요. 단지 건설 분야만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옆에 바로 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오토노머스하게 사고를 이제 센서를 다 이 산물 인터넷 기반으로 감지해 놓고요. 자, 붕괴가 예측되고 위험 사고가 예측되면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교통 신호등부터 빨간불로 자기들끼리 통신하죠. 사물 인터넷이죠. 교통 신호등과 교노등 교량이 사물 인터넷 통신해서 교통 신호등부터 바꿔야죠.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차량이 가서 그냥 다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38분의 사고가 난 게.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교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노머스하게 이런 걸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건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한 뭐네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죠. 뭐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항만에 있어서도요. 저도 이제 안전 진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잔교식 부두 같은 경우에 항만 파일이 부러진 것도 있고요. 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과속을 잡는데 항만에서도 저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반 속도가 10cm, 초속 10cm per sec로 초속 10cm보다 작게 저반을 해야 되는데 부딪히면은 당연히 항만이 손상을 입죠. 자, 과속을 잡는 스스로 지가 스스로 사고를 예측하고 과속을 지가 잡아서 범칙금도 내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특허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건설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지능화돼야 된다. 그게 센서 기반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터널도 마찬가지고요. 안전 진단도 마찬가지. 안전이라는 것도요. 이게 뭐 전문가가 하면 이미 늦고요. 일반인들이 쉽게 스마트폰 기반의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안전 진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켓몬고 같은 걸 이용해서도 뭐 할 수가 있고요. 자, 3D 프린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고요. 3D 프린터 뭐 당연히 이런 프레임 기반의 특허로 이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볼 때 여러분도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건기원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듈 공법의 3D 프린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제 구조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실제 여기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트 개념, 몰탈 개념에 가지고 지금 3D 프린팅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콘크리트에 골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철근이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도 있고요. 자, 뭐 이런 것 좀 빼고, 자, 시대가 변한다라고 여러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주에 이제 건설이 시작된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하나 테슬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건설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우주 화성에 건설하는 우주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3D 프린터로 달에서 찍고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마트 이 건설 개념에서 어떻게 할 건가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결론은 지금 시간이 좀 1분 남았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대학이 변해야 됩니다. 인재 양성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아시는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건설 분야에서 그거 가르치는 학교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재가 이런 개념에서 양성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신 DNC에서도 이와 같이 저
중장비가 사고를 일으키는데 사람이 접촉했을 때 가까이 왔을 때 RFID로 경보 내는 거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이 회사에서 같이 한 거는 기계 자체가 멈추죠. 중장비 자체가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기계 자체가 멈추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육과 인력 양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 3학년에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간고사 대신에 학생들이 특허를 다 내게끔 바꾸고 있고요. 그 사물 인터넷 기반화, 3D 프린팅 이거 3학년 학생들이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이와 같이 3학년 학생들이 전기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무선 충전하는 걸 가지고 특허를 좀 내고 있고요. 야광 콘크리트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도 변해야 되죠. 기업도 변해야 돼요. 기업이 지금 계신 분들이 과거에 배웠잖아요. 다 3차 산업혁명 이전에 배운 기술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쟁해야 될 대상은 애플과 구글, 아마존, 테슬라입니다. 얘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학교건 기업이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이 연락처로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